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 둘, 아들 하나가 있는 50대 직장인 여성인데요. 저희 남편이 정말 뺀질이에요. 맞벌이 부부인데도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 말을 안 듣긴 해도 지낼만 했어요. 제가 남편 말에 순종하면서 집안일 다 해주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막내 아들을 키우는 기분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 내리면 남편이 투덜거리면서 하긴 했었거든요.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말해도 집안일 안 하는 남편들 수두룩 빽빽한데 우리 남편은 부탁하면 하는 놈이라 괜찮았어요. 제 눈치 보면서 할 건 또 하는 뺀질이라 그러려니 하고 지냈죠. 그런데 이런 남편이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나 이제 퇴직하면 안 될까? 정년퇴직할 때까지 못 버티겠어. 이제 50대 중반에 들어서니까 건강이 안 좋아져서 힘드네. 내가 집안일 다 할 테니까 그만두고 전업주부 일하면 안 될까? 너무 갑작스러워 놀랐지만 안 그래도 남편이 살이 쭉 빠지고 항상 피곤해 보였거든요.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봤지만 괴롭힘 당하거나 그런 건 없었대요. 그냥 이제 지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줬죠. 그래, 안 그래도 당신 우울해 보이더라. 당신이 정 그러면 퇴직해도 돼. 대신 집안일은 꼭 해야 한다. 내가 당신보다 어리니까 어떻게든 더 벌 수 있으니까 당신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해줘. 그렇게 제 동의하에 남편이 저보다 먼저 퇴직하게 되는데요. 정년퇴직이 아니라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남편이 이리 말하는 걸 듣고 믿었어요. 드디어 오늘 인수인계까지 다 끝내고 마지막 근무 마치고 왔어. 내가 가사노동 전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은 집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밥만 먹어. 배우자보다는 막내 아들 같은 남편이 못 믿어왔지만 솔직히 이제 자식들 전부 다 독립해서 남편이 일을 그만둬도 괜찮았거든요. 우리 첫째 딸은 간호사 일한 지 꽤 됐는데 돈을 잘 벌어서 저한테 매달 100만 원씩 주고 있었으니까요. 둘째 딸이랑 막내 아들은 일란성 쌍둥이라서 나이도 같아요. 둘째 딸은 영상 제작하는 회사에 들어가 대본 쓰고 촬영하는 일을 하고 있었죠. 막내 아들은 포크레인이랑 굴착기 자격증을 따서 현장 일을 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자식들이 각자 돈벌이하고 있기에 부담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남편이 회사 그만두고 놀기만 할까봐 걱정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남편이 저한테 잘해주더라고요. 남편이 진짜로 집안일을 하나씩 해주기 시작해서 여유 시간이 생겼는데요. 게다가 남편이 처음으로 해준 저녁밥을 먹었거든요. 된장국을 해줬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 당신이 한 거야? 나보다 맛있게 잘했는데? 그러자 남편이 민망했는지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 잘하면서 왜 그동안 안 했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어색하게 웃어넘기더라고요. 남편이 그날만 일이 해준 게 아니라 남는 시간에 재테크 공부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고 여러 책을 구입해뒀는데 그동안 건드려보지도 못했거든요. 남편이 가정주부가 된 후로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게 됐죠. 남편이 일을 그만둔 후로 오랜만에 친정엄마께 전화해 근황 이야기를 나눴어요. 물론 제가 남편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꺼내게 되는데요. 엄마, 이번에 그이가 힘들다고 해서 퇴직했거든. 안 그래도 요즘 살도 많이 빠지고 눈가도 퀭한 게 힘들어 보여서 일단 그만두라고 했어. 집안일 한다고 하길래 지켜봤는데 진짜로 하네? 덕분에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게 됐어. 엄마가 무슨 공부를 하고 있냐고 물어보셔서 재테크 얘기를 꺼냈어요.
친정엄마도 재테크에 관심이 생기셨는지 자기도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집으로 오라고 했죠. 그 후로 퇴근 시간이나 주말에 엄마가 집으로 종종 찾아오셔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엄마가 이제 나이가 있으셨지만 예전에 선생님이셔서 공부머리가 있으셨거든요. 돋보기로 천천히 보시면서 제가 하는 수업 내용을 듣고 금방 이해하셨어요. 그 주 주말에도 엄마가 오셔서 방 안에서 같이 책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얼마 투자하면 얼마 얻을 수 있고 순이익이 이 정도라는 소리를 하고 있었는데 문 밖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부스럭거리며 누군가 있는 느낌이라 남편인 줄 알고 입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당신이야? 무슨 할 말 있어? 아이, 문 열고 들어와도 돼.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소리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순간 제가 착각을 했나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는 되게 뺀질이고 집안일도 안 했거든요. 혼자 돈을 벌게 된 저한테 미안해서 그럴까요? 갑자기 집안일을 전적으로 도맡아서 하는 거예요. 저는 중소기업이라서 대부분 칼퇴했지만 남편 회사는 돈을 많이 주는 만큼 끊임없이 야근을 시켜서 몰랐는데 남편이 요리를 꽤 잘하는 거예요. 남편이 해준 요리를 맛보고 깜짝 놀랐어요. 먹으면 이상하게 배가 아프긴 했는데 제가 원래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앓고 있어서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기분 탓이 아닌가 봐요. 퇴근 후에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청국장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라 바로 손 씻고 숟가락을 들었어요. 남편이 해준 걸 맛있게 먹은 다음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느낌이 점점 이상한 거 있죠. 배가 살살 아프다 못해 시간이 더 지나니 기분 나쁘게 아파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해준 음식 먹은 뒤로 이상하게 배가 아프네? 혹시 유통기한 지난 걸로 음식 해준 거 아니야? 유통기한 확인하고 요리했어? 남편이 제가 하는 말을 듣고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바로 냉장고를 열어서 유통기한을 쭉 확인해 보더니 대답해 줬어요. 유통기한 안 지났는데? 나랑 같이 먹었으면서 왜 그래? 난 멀쩡한데 당신 몸이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니야? 당신 과민성 대장증후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소화기관이 약해서 자주 아팠던 건 사실이라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게다가 남편이 호들갑을 떨면서 이러는 거예요. 당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이 더 심해진 것 같은데? 지금 같이 병원 다녀와 보자. 남편이 이러다 새벽에 아프면 다음 날이 더 피곤해진다고 해서 동네 병원으로 가봤어요. 다행히 집 근처에 야간 진료를 봐주는 내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늦은 시간에 병원 가볼 정도로 아프진 않았지만 가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또 약을 먹으니 증상이 나아졌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죽도 해줘서 고마웠죠. 남편이 안 하던 짓을 하는 거 보니까 철이 들었나 봐요. 다음 날에 자고 일어나 보니 도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방 밖으로 나가보니까 남편이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아침에는 그냥 해놓은 반찬 꺼내서 밥 먹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이 시간에 뭐하고 있냐고 물어보니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당신 도시락 싸고 있어. 밖에서 사 먹는 게 은근 돈이 많이 들잖아. 그리고 당신이 소화기관이 약하니까 내가 도시락을 싸줘야겠더라고. 김치볶음밥에 계란말이까지.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줘서 가져가라고 챙겨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도시락 싸고 남은 걸 먹었는데 솔직히 남편 요리 솜씨가 좋아서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맛있었어요. 이 뒤로도 하루도 빠짐없이 도시락을 싸주니까 확실히 돈이 절약됐죠. 남편이 요리만 잘한 게 아니었어요.
청소랑 빨래도 깔끔하고 야무지게 잘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잘했던 사람인데 그동안 왜 그렇게 저를 한 번도 안 도와줬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손도 어찌나 빠른지 주말에도 제가 뭘 해보지도 못하게 후다닥 처리해버렸죠. 덕분에 저는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성과도 더 좋아진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이 일이 변한 게 믿기지 않아서 회사 동료, 친구, 친정 식구들 모두한테 다 말하고 다닌 것 같아요. 그날도 엄마랑 방 안에서 재테크 얘기를 하다가 남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무심코 문을 열고 나갔는데 남편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저도 당연히 같이 놀라서 심장이 있는 쪽을 부여잡으며 말했었죠. 아, 깜짝이야.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엿듣고 있었어? 당신 얘기하고 있어서 듣고 있었던 거야? 남편 욕한 게 아니라 칭찬하고 있었다고 말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당신 장모님이랑 수천만 원 있다고 얘기하고 땅 이야기하던데 그건 뭐였어? 주식도 꽤 있다고 하는 거 들었는데 그거 전부 다 원래부터 없던 거였어? 엄마랑 재테크 얘기하는 걸 남편이 오해했나 봐요. 제가 사실을 얘기해주며 정정해줬더니 남편이 이러더니 뒷머리를 긁적이는 거예요. 남편이 그 뒤로 변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평소처럼 맛있는 밥 해주고 집안일도 잘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돈에 있었죠. 남편이 분명 매일 반찬이랑 국을 직접 해주는데 생활비를 빨리 쓰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생활비를 점점 많이 쓰기 시작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 전보다 뭘 더 많이 사는 것 같은데 어디에 돈 쓰는 거야? 생활비를 왜 이렇게 많이 써? 가계부는 쓰고 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 남편이 얼척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유기농을 쓰고 있어서 그래. 안 그래도 당신 뭐만 먹으면 배 아프다고 하잖아. 좋은 재료 쓰면 괜찮아질까 봐 이것저것 시도하고 있어서 그럴걸? 남편이 제 과민성 대장증후군 때문에 그리 돈을 많이 쓰고 있다길래 제가 얘기했습니다. 유기농 쓰고 좋은 재료 쓴다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지 마. 나도 다 해봤어. 괜히 돈만 쓰더라. 평소대로 해, 평소대로. 그냥 가성비 좋은 거 사서 쓰라고 했는데도 남편이 듣지 않았어요.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장을 보러 간 사이에 쓰레기통에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일회용 용기. 그 용기에 집 근처에 있던 반찬 가게 로고가 붙어 있었어요. 그거 말고도 아예 이미 만들어져서 재료만 넣어서 볶아버리면 되는 시판 제품 용기도 있었어요. 어쩐지 남편이 한 밥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옛날에 해준 밥은 맛이 그저 그랬는데 갑자기 요리 실력이 늘었다 싶었어요. 그동안 다 사와놓고 저한테는 자기가 한 것처럼 일회용 용기를 다 치워놓은 거였어요. 그리고 생색을 냈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쁘기도 했고 뭘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나 싶었죠. 남편이 왜 그랬나 싶어서 마침 남편이 왔길래 쓰레기를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당신 이건 뭐야? 그동안 요리된 거 사와놓고 나한테 직접 한 척 한 거야? 이래서 돈을 많이 썼구먼.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제가 가족끼리 왜 속이려드냐 따지고더니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나는 당신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그랬지. 내가 한 밥은 맛이 없길래 사와서 해봤는데 당신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나보고 직접 한 거냐고 물어봐서 나도 모르게 그렇다고 해버렸어. 그러다 보니 거짓말이 너무 커진 거 있지? 나도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당신이 기뻐하니까 그만. 남편이 제게 예쁨 받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 짜증났던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했죠. 옛날엔 예쁨 받으려고 하지도 않더만 갑자기 왜 그래?
당신답지 않게 이상한 짓 하지 마. 앞으로 음식 맛 없어도 되니까 직접 해줘. 알겠지? 그리고 남편이 너무 못 믿어서 집안일은 번갈아서 하자고 했어요. 당신 혼자서 버거워하지 말라고 했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야. 집안일은 내가 다 하기로 했잖아. 당신 혼자 돈 벌어오는데 내가 무조건 다 할게. 약속은 지켜야지. 남편이 웬일인가 했어요. 남편이 과연 무슨 심경으로 이러는 걸까 관찰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닌가 봐요. 전이랑 똑같이 한순간에 갑자기 게을러진 거예요. 3일 연속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설거지는 쌓여있지, 빨래는 밀려있지, 청소도 하나도 안 되어 있었어요. 전 당연히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남편한테 뭐라 했죠. 이게 뭐야? 오늘도 안 했어? 언제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왜 그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안일 잘해줬잖아. 제가 이런 식으로 요즘 왜 이러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피곤해서 그랬어. 가정주부가 맨날 놀고 먹는 줄 알아? 나도 집에서 할 거 많은 사람이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 하느라 그랬어. 내일 할게. 냅둬. 가정주부가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 말고도 또 하는 게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 물론 피곤하다는 사람치곤 너무 태평해 보였어요. TV 보면서 낄낄거리며 과자 먹고 있는데 과자 부스러기가 죄다 떨어져 있었거든요. 몇 주 동안 남편이 도맡아서 집안일 하기도 했고 오늘만큼은 제가 해야지 싶어서 움직였어요. 물론 움직이기 전에 남편에게 제대로 당부의 말을 해뒀죠. 이번엔 내가 해줄게. 그런데 당신 다음에도 이런 일 있으면 안 돼? 이럴 거면 다 해준다는 소리를 안 해야지. 집안일 분담해서 하고 싶으면 빨리빨리 말해. 부부싸움하게 만들지 말고. 제가 잔소리하니까 남편이 일이 궁시렁거리더라고요. 집안일을 맨날 해야 돼? 어차피 먼지 쌓이는 건 나중에 하면 되지. 엄청 뭐라 하네. 나중에 내가 한다고 했잖아. 막내 아들같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남편에게 뭐라 하겠어요? 남편 귓볼 한 벌 잡아당기면서 아파든 말든 말은 그럴듯하게 잘한다고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밀린 설거지 빨래를 다 하고 청소도 다 해버렸죠. 뒤늦은 저녁을 차려서 먹는데 남편이 얌체같이 달려들어서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뭐 먹어? 라면 끓였어? 무슨 라면인데? 기가 막히게 끓였네. 나 한 입만 주라. 제가 밥그릇 내어주니까 남편이 한 젓가락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맛있었는지 갑자기 제 옆에 앉아서 남편이 제 밥까지 다 먹는 거 있죠? 전 얄미운 마음에 남편 이마를 팍 치면서 적당히 하라고 했어요. 남편이 그 나이 먹고 입 쭉 내밀면서 왜 그러냐 중얼거리길래 아들내미한테 하듯이 잔소리했죠. 와이프가 일하고 들어왔으면 밥이라도 해놔야지. 하루 종일 노는 사람이 뭐 하는 거야? 피곤하단 말도 다 거짓말이지? 피곤하던 사람 얼굴이 이래? 제가 포동포동하게 살이 오른 남편 볼살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남편이 하지 말라고 투덜거리길래 말을 말자고 했죠. 이제 철드나 싶었는데 남편이 잠시 미쳤던 것 같았어요. 제가 알던 남편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실망스러워한다고 뭐 남편이 어른스럽게 굴겠어요? 밥을 다 먹고 치운 다음에 남편을 불러서 규칙을 세워뒀죠. 앞으로 집안일 나눠서 하자. 당신이 처음엔 열심히 하더니 이제 버거워서 자꾸 미루는 것 같아. 월요일 청소는 내가 할 거니까 화요일 청소는 당신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자. 어때?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좋다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뭐 회사 다닐 때는 돈 번다고 유세 같지 않은 유세로 집안일 육아는 설렁설렁 했으니까요.
이 정도만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희 둘이 정한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키는 거예요. 이틀 뒤 주말이었어요. 남편이 청소하는 날이 왔는데도 손가락 까딱하지도 않았어요. 그것도 모자라 전과 다르게 장도 보러 안 가더라고요. 주말에 냉장고를 보곤 제가 먼저 선심 써서 좋게 말해봤어요. 당신 냉장고 확인해 봤어? 먹을 게 떨어져서 장 보러 가야 할 것 같은데? 같이 좀 나가자. 제가 지갑 챙기고 얼른 나와보라고 했는데 내내 아무 말도 없던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당신 혼자 가면 안 돼? 나 지금 배도 안 고프고 피곤한데. 어제 하루 종일 배달 음식 시켜 먹으니까 다음날이 돼도 배가 안 고프겠죠. 남편 꼴을 보니 살이 더 찐 것 같길래 제가 욱하고 말했어요. 아유, 진상아. 이제 배달 음식 금지야. 오늘부터 시켜 먹기만 해봐. 당신 배를 좀 봐봐. 고혈압도 있는 양반이 뭐하는 짓이야? 진지하게 듣긴커녕 남편이 배를 어루만지면서 허허 웃고 말더라고요. 설마 다음에도 시켜 먹을까 싶었는데 며칠 또 잠잠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오니 남편이 찜닭을 시켜 먹었나 봐요. 찜닭 흔적이 남아있는 배달 용기를 보고 배가 꼬르륵 했습니다. 또 저녁상을 안 차려놨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나 배고픈데 저녁 안 차려줄 거야? 찜닭 시켜 먹은 것 같은데 남겨놓은 거라도 줘. 그런데 남편이 순진한 얼굴로 눈만 끔뻑이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 당신이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거 싫어하길래 아예 안 남겨놨는데? 당신은 집밥이 좋다며. 밥은 있으니까 바빠서 냉장고에 있는 반찬이랑 먹어. 남편이 가정주부가 된 후론 냉장고에 마른 반찬만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막 한 반찬이 좋고 고기 반찬이 좋은데 일부러 이러는 걸까요? 결국 참다 못해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남편을 혼냈죠. 이 세상에 배달 음식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나도 입 있어. 나도 맛있는 거 먹을 줄 안다고. 당신 입에 맛있는 건 내 입에도 맛있을 거란 생각 안 들어? 돈 많이 드니까 안 시켜 먹으려고 노력하는 거잖아. 당신 알면서 이러는 거지? 내가 일이 씩씩대니까 남편이 그제야 깨갱하더라고요. 표정은 주눅 들었으면서 제게 한 말 좀 들어보세요. 미안해, 여보. 내가 찜닭 시켜줄까? 자기 돈인 것처럼 시켜주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됐다고 윽박 지르고 또 라면 끓여 먹었어요. 저만 돈 벌고 있는 와중에 밥상 하나 제대로 못 받아 먹고 있으니 시어머니 생각이 절실하게 들더라고요. 어머님이랑 친하게 지내서 자주 전화하는 편이라 제가 전화로 하소연해버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남편이 그새 자기가 가정주부 하겠다고 해서 사표 내는 거 허락했더니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하는 거 있죠? 그이는 몰래 찜닭 시켜 먹어놓고 제 밥은 안 줘서 라면 먹고 있어요. 전 당연히 시어머니께서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어요. 제 예상대로 어머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바로 이러시더라고요. 뭐가 어쩌고 저째? 마누라 혼자 돈 벌게 하면서 밥도 안 차려줘? 에휴, 내가 걔를 그렇게 키운 적이 없는데 세상에 뭐 그런 게 다 있대? 시어머니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게 남편한테까지 들렸을까요? 남편이 제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제 말에 맞장구 쳐준 것도 모자라 남편을 그것이라고 칭하셨어요. 지금 당장 그것 바꾸라고 하셔서 남편에게 핸드폰을 쥐어준 거죠. 남편이 핸드폰을 귓가에 대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뭐라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한참 동안 잔소리를 듣던 남편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지금 온대. 반찬 싸들고 오신다는데? 이 말 들으니 아차 싶더라고요. 그대로 전화가 끊긴 바람에 어머니한테 다시 전화해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지금 안 오셔도 돼요. 힘드실 텐데 왜 오세요?
저는 그냥 어머님이 제 말 들어주신 것만으로 기분 풀렸어요. 남편도 반성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안 그럴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기어코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리고 남편을 보자마자 등짝을 후려치시면서 호통치셨죠. 이것이 미쳤나? 왜 안 하던 짓거리를 해? 네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 그 나이 먹었으면 철 좀 들어야지. 왜 나이를 거꾸로 먹으려고 해? 아휴, 내가 너 때문에 복창이 터진다. 복창이 터져. 그리고 어머님이 집안꼴을 보더니 가정주부 하겠다는 놈이 가지가지 안다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청소한다고 했는데도 맨날 집에만 있는 바깥 양반이 어지럽히고 치우지를 않으니 더러운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더러워진 곳을 지적하며 남편에게 이것저것 집안일을 가르쳐 주셨죠. 자, 여기는 먼지털이로 먼저 털어낸 다음에 걸레로 닦아내라. 그리고 창가는 신문지로 청소하면 금방 깨끗해지니까 그렇게 하고. 어머님이 가르쳐 주겠다고 한 거지만 사실 남편이 다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도 옆에서 남편에게 한마디 했었죠. 당신 빨래할 때 세제 좀 적당히 넣어. 많이 넣으면 피부에 안 좋은 거 몰라? 세탁 끝나면 안에 곰팡이 생기니까 세탁기 문 활짝 열어놓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 저랑 시어머니께서 팔짱을 끼고 남편이 하는 걸 보고 한마디씩 하는 상황이 된 건데요. 남편이 저랑 어머님 훈수를 듣고 앞으로 정신 차리고 잘하겠대요. 전 이 일로 사이다 먹은 것 같았고 남편이 드디어 철들여나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점점 선을 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저는 공부하던 재테크로 큰 돈을 벌게 됐거든요. 친정엄마도 저 따라서 공부하다 덕 좀 봤다며 고마워했는데요. 전 이 돈으로 건물 한 채 사려고 엄마랑 이곳저곳을 보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적당한 건물 한 채를 진짜로 사버리기도 했죠. 그때 친정엄마한테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엄마, 나는 회사 다니느라 바쁘니까 엄마가 관리해주라. 엄마 이름으로 건물 살 거니까 나중에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생겨서 수입이 생기면 딱 반반하게. 엄마도 동의해서 엄마 명의로 된 제 건물이 생긴 건데요. 좋은 소식이 생겼으면 남편한테 말하는 게 옳은 수순이지만 남편이 그동안 한 짓이 있어서 말하기 싫었어요. 남편 놈이 지금까지 한 짓을 보니 재테크 공부하는 걸 엿듣고 나한테 거금이 생겼다고 오해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를 공주 대접해주며 잘해줬던 거고 자기가 잘못 들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집안일에 나 몰라라 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혼쭐 내줘서 집안일을 이제 좀 하긴 하지만 얄미운 게 남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말 안 하고 남편을 한 방 먹일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남편 친구와 제 친구들이 있는 부부 동반 모임에서 몇 달 전부터 펜션 잡아서 놀러 가자는 말이 나와서 돈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걸 드디어 이제 가게 된 거라서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어요. 시어머니가 남편 참교육해줬겠다. 오랫동안 질질 끌며 남편 미워할 것도 없었죠. 전 가벼운 마음으로 부부 동반 여행을 갔는데 처음엔 별탈 없었어요. 어릴 때처럼 다 같이 모여서 차 2대 가지고 이동하게 됐는데요. 웃고 떠들고 음악 듣고 오랜만에 휴가에 들떠있었습니다. 펜션에 도착해서 짐 풀고 관광지 한번 훑고 온 다음 저녁에 펜션에서 술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 친구 재춘 씨가 갑자기 엄청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니들도 내가 사고로 머리 다친 와이프 애지중지 돌보고 있던 거 기억하지? 얼마 전에 안사람이 저 세상 갔는데 처가 식구들이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겠대. 하늘나라로 간 아내가 준 선물인 것 같아. 너무 고맙더라. 그렇게 힘들게 살던 재춘 씨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니. 좋은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 저도 눈물을 찔끔 흘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생한 거예요. 친구들이 너무나도 슬픈 분위기에 화제를 돌리려고 했거든요. 이제 할 말이 없어져서 그런지 한 친구가 남편에게 이런 질문을 해버렸어요. 회사 그만두고 전업주부 됐다며? 왜 갑자기 그런 거야? 정년을 코앞에 두고 왜 그랬대?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어? 그런데 남편이 술에 취해서는 이렇게 대꾸해버렸어요. 나 괜히 회사 일찍 그만뒀나 봐. 몇 년이라도 더 해보고 정년퇴직할 걸 그랬어. 이제 내 시간이 하나도 없어. 내가 집안일 다 하고 안 사람은 또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하루 종일 뭐라고. 와이프는 이제 내가 백수라고 집안일 하나도 안 하더라고. 왜 전업주부들이 집안일 분담 문제로 이혼하는지 알 것 같더라. 이제 나도 지쳤다.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남편이 도대체 왜 거짓말을 하고 울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얼척없는 짓거리라며 저를 망신 주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바로 남편 말에 맞받아치기 시작했죠. 당신 갑자기 왜 그래? 왜 나를 집안일 하나도 안 하는 나쁜 여자 취급하는데? 당신이 진짜로 집안일을 잘하기라도 했어? 하루 종일 놀고 먹고 뒹굴거리느라 살만 뒤룩뒤룩 쪘잖아. 제가 흥분해서 따지고 드니까 애들이 말리는 거예요. 너무 열받게도 친구들이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어요. 아유, 그만해라.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술 먹고 저러겠어. 딱 봐도 제 말은 안 믿고 남편 말만 믿는 눈치였어요. 제가 계속해서 억울하다며 격분하니까 친구들이 술 취한 사람한테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술 깨면 이야기하라고 해서 기다렸죠. 분해서 잠도 오지 않았어요. 다음날 남편이 일어날 때까지 의자에 앉아 팔짱 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남편이 일어나서 라면 찾고 숙취해소제 찾고 있길래 친구들이 사놓은 숙취해소제 던지면서 말해버렸어요. 당신 우리 엄마랑 재테크 공부하는 거 오해하고 나한테 갑자기 거금 생긴 줄 알았지? 그래서 나한테 잘해준 거잖아. 나중에 오해한 거 알고 집안일 그딴 식으로 해놓은 거고. 당신 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우리 사이에 그렇게 계산적으로 굴래? 그런데 어제 남편이 저를 집안일 하나 안 하는 나쁜 여자 취급한 게 화가 나서 목소리가 커졌나 봐요. 제 목소리를 듣고 애들이 전부 다 깨어나서 무슨 일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전 애들 앞에서 남편을 호되게 혼내기 시작했죠. 네가 속물처럼 아내 재산 탐내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애들 앞에서 날 나쁜 여자 취급해? 당신이랑 똑같이 회사 다닐 때도 내가 집안일 다 했어. 내가 집안일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그때 당신이 한 말 기억 안 나? 남편이 더 많이 벌어오니까 아내가 집안일 더 하는 게 당연한 거라며. 그때부터 당신 속물인 거 눈치챘어야 했는데 끝까지 좋게만 본 게 내가 징후스럽다. 그동안 쌓인 게 그야말로 폭발해버린 거예요. 남편한테 삿대질까지 하며 윽박 지르니 남편이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다 남편도 얼굴이 붉어지고 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집안일 좀 안 할 수도 있고 술 먹고 애들 앞에서 마누라 욕 좀 할 수 있지.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감히 애들 앞에서 속물이란 말을 해? 너 내가 우습지? 돈도 쥐꼬리만큼 벌어오는 게 어디서 유세를 떨어? 전 그제야 경악하는 친구들 얼굴이 보이고 말았어요. 제 친구는 또 저런다며 이마를 짚고 있어서 이성이 돌아온 거죠. 제가 친구들 앞에서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만하자고 하니까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왜? 또 말문이 막혀? 그럼 엄마 부를래? 당신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항상 우리 엄마 불렀잖아. 왜 오늘도 불러봐. 불러서 이르라고. 친구들이 하지 말라고 뜯어말리는데도 남편이 악을 질러서 제가 평온한 표정으로 말했죠. 당신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나 재테크해서 수천만 원 벌었고 그 돈으로 건물 한 채도 샀어. 어때? 이제 애처가인 척 연기하면서 마누라한테 잘해주려고?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펜션을 나와버렸어요. 애들이 나와서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서 가지 말라고 붙잡았지만 다 뿌리쳤죠. 택시 불러서 그대로 친정집으로 가버렸는데요. 친정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남편이랑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부모님이 그 말을 듣고 얼척없어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 저한테 전화를 하길래 무시했죠. 그런데 며칠 뒤에
친정엄마한테 전화한 거예요. 엄마가 전화를 받고 충격적인 말을 들었나 봐요. 정서방이 집으로 와보라던데? 네가 전화를 안 받아서 전달해달래. 무슨 사고를 친 것 같은데 한번 가봐야겠다. 친정 부모님도 남편을 못 믿겠나 봐요. 뭔 일이 있지 않더라도 사위한테 한마디 해야겠다고 하셔서 함께 저희 집으로 가보게 됐네요.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남편이 잔치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친정 부모님을 보고 주춤거리길래 제가 뭐 하는 짓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남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 줄 아시나요? 건물한테 계약한 날에 못했던 축하 파티인데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같이 올 줄 몰랐네. 이러면서 갑자기 국을 버리는 거 있죠? 멀쩡한 국을 왜 버리냐고 뭐라 하니까 남편이 이런 소리를 해댔어요. 아니,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은 다른 국 좋아하시잖아. 그거 해주려고 버리는 거야. 안 그래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남편이 횡설수설 헛소리를 해대면서 탁 냉장고를 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국은 미리 해놓은 거 주면서 이러더라고요. 자기야, 당장 이것부터 먹어봐. 얼른! 바로 그때 남편 밥만 먹으면 배가 심하게 아프던 때가 떠올랐어요. 설마 하는 생각에 일단 국을 받아들면서 말했어요. 잔치인데 우리 부모님만 부르면 쓰겠어? 시부모님도 부르자. 오랜만에 다 같이 만나서 근황 이야기도 하고 치목 좀 다지게. 직접 만나서 건물 샀다는 말도 하고 싶다고 하니까 남편이 굳어버렸어요. 그대로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말해버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재테크로 대박이 나서 건물을 샀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밥을 거하게 차려놨더라고요. 저희끼리 잔치 열었으니까 얼른 오세요. 친정 부모님도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부모님은 목소리가 확 밝아지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희소식이 다 있냐면서 빨리 가겠다고 하셨어요. 시댁이랑 우리 집이 가까워서 시부모님이 금방 오셨죠.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남편이 직접 한 음식이래요. 제 자리 내어주면서 남편이 해준 음식을 드렸는데요. 어머님이 진짜로 그 자리에 앉으니까 남편이 얼굴색이 새하얘지더라고요. 그대로 시어머니께서 남편 음식을 드시고 말았어요. 어머님이 남편이 준 음식을 싹 비우니까 모말이 온 강아지 마냥 안절부절 못하던 남편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이상한 맛 나지 않아? 이상한 느낌 안 들어? 맛이 이상한 음식인데 알고도 줬다는 식으로 말하길래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가족들한테 일부러 이상한 걸 줬다는 거야, 뭐야? 당신 여기에 뭔 짓 했어? 상한 거라도 줬냐고? 그런데 남편이 망설이다가 아니래요? 시어머니도 이상한 눈빛으로 남편을 쳐다보면서 말씀하셨어요. 맛이 이상하긴 하나도 안 이상하던데? 난 멀쩡하다. 얘가 맛있는 거 해줘놓고 갑자기 왜 그러니? 시어머니께서 괜찮다고 말해도 남편이 식은땀을 흘리는 거예요. 식사를 다 마치고 제가 차를 내와서 다 같이 마시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그동안 계속 어머님을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1시간 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이러시더라고요. 아유, 배가 왜 이러지? 갑자기 살살 내리더니 순식간에 확 아프네. 어머님이 예전에 저처럼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저랑 다르게 소화기관이 튼튼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죠. 바로 그때 시어머니께서 배를 부여잡고 쓰러지자 남편이 이랬습니다. 119 불러야 돼. 당신이 안 아픈 것 같아서 썩은 달걀을 조금 더 넣었는데 이럴 줄 몰랐어. 남편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구급차를 불렀어요. 제가 충격을 받고 왜 그랬냐 따지고 드니까 남편이 이런 말을 해댔어요. 당신이 재산 좀 생겼다 의스대니까 약이 올라서 그랬어. 당신이 안 그래도 자주 체하고 배 아파하니까
골탕 좀 먹이고 싶어서 썩은 달걀을 넣었는데 썩은 걸 많이 넣으면 냄새가 나니까 티나지 않게 양을 조절했거든. 그런데 오늘은 그 양 조절에 실패했나 봐. 남편이 고작 조금 더 넣을 거라고 말하면서 울어서 황당했어요. 몇십 년을 같이 살던 남편이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 충격에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죠. 뒤늦게 정신을 차렸을 땐 시어머니께서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었어요.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는 게 남편이 통곡하면서 잘못했다고 소리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멍청한 짓을 했어요. 한 사람이 잔소리하고 얄미워서 장난 좀 친 건데 제가 실수한 거라고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한 거라고요. 남편이 울부짖는 소리가 집안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남편에게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죠. 뭐? 실수? 얄미워서 장난을 친 거라고? 당신 일부러 이런 거잖아. 골탕 먹이려는 게 아니라 고통을 주려고 그랬겠지? 당신은 울 자격 없어. 병원 가서 어머님 상태 확인하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둬. 어머님 돌아가시면 당신이 한 짓이니까 똑똑히 기억해두고 있으라고. 남편이 제 말을 듣고 아이처럼 울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경찰한테 말하지 말아주라. 내가 이렇게 빌게. 우리 남 아니잖아. 가족이면서 이러기야? 실수로 이런 거니까 한 번만 봐줘. 남편이 용서를 비는데 듣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남편 무시하고 보호자 자격으로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남편은 자가용 끌고 구급차를 따라오는 것 같았죠. 몇 분 뒤에 응급실에 도착했더니 남편이 차를 주차하고 뒤따라 내리는 게 보였거든요. 시어머니가 실려가자마자 의사가 다가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요. 다행히 위세척하면 되는 일이라고 하셔서 저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그 길로 어머님이 위세척을 하고 상태가 좋아지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새 얼굴이 헬쓱해졌는데 이걸 가만히 두면 되겠어요? 하마터면 큰일 날 일이었고 제가 당할 뻔한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께 남편을 신고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 이렇게 못 살겠어요. 어머님이 드신 그 국이 제가 먹을 국이었다고요. 그동안 남편이 해준 음식이 맛있어서 어머님한테 양보해드렸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사실 남편이 저만 오라고 했는데 친정어머님이랑 가니까 당황스러워했어요. 애써 만든 국을 저만 주고 전부 다 버려버렸고요. 모든 게 이상해 보였지만 남편이니까 믿었는데 너무 배신감 느껴지네요. 이런 이유로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시어머니께서 고민하다가 이마를 짚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미워도 자기 와이프 음식에 썩은 음식을 넣고 있었다니. 우리 아들이 이런 짓을 몰래 저지르고 있을 줄 몰랐다. 그래, 네 말이 맞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한테 벌을 줘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겠어. 물론 남편이 옆에서 대화를 다 엿듣고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나 이제 정신 차렸어.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야. 여보, 내가 실수라고 했잖아. 가족을 신고하는 게 어딨어, 어? 전 남편이 그러거나 말거나 바로 112에 전화해서 물어봤죠. 저희 남편이 한 짓을 쭉 늘어놓으면서 이런 걸로 벌을 받을 수 있냐고 했더니 경찰이 말해줬어요. 상한 걸 알고도 먹이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신체 기능에 훼손이 됐으면 상해죄에 해당되죠. 만약 사모님 말이 사실이라면 남편분이 소화기관에 피해를 입혔으니까 체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을 불러달라고 했어요. 몇 분 뒤에 실제로 남편 손에 수갑을 채울 수 있었죠. 남편이 이런 일로 체포될 줄 몰랐는지 경찰이 끌고 가려는 거 뿌리치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며 제 재산에 눈이 멀어 그랬다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변해버렸냐 물어봤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재준이 있잖아. 그놈 와이프가 사고로 저 세상 가버렸는데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대. 그 돈으로 호화롭게 사는 거 보고 너무 부러워서 그만.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정이 떨어져서 막말로 맞받아쳤어요. 그냥 이혼하자.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 것 같다. 그동안 당신이 주기적으로 썩은 달걀 먹인 거지? 어쩐지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심해졌더라. 신체 검사 받아서 나한테 한 지까지 벌받게 할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시어머니한테도 남편 선처해주지 말라고 하니 어머님이 그러겠다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결국 남편이 경찰 손 뿌리치고 벌벌 떨며 제 바짓가랑이에 매달리더라고요. 경찰들도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했는지 무력을 사용해 남편을 억지로 끌고 갔어요. 남편은 이 일로 죄에 대한 형을 받았고 저는 바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요. 건물도 친정엄마 명의로 산 거라서 이전 남편과 재산 분할할 필요 없었어요. 재테크로 모은 돈 전부 다 제가 노리면서 이전 남편 돈을 뜯어낸 거죠. 거기에 위자료까지 받으니 금상첨화였어요. 이전 남편이랑 지내던 집도 제 집이라서 이전 남편을 쫓아낼 수 있었는데요. 전 이 일로 회사도 그만두고 편하게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쯤에 자식들은 뒤늦게 이전 남편이 한 짓을 전해 듣고 분노하더라고요. 다 같이 이전 남편 집을 찾아가서는 막말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대충 어떤 말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자식들한테 전해 들었는지 첫째는 이렇게 말했대요. 어렸을 때도 집안일 하나도 안 도와주고 뒤에서 엄마 욕만 하더니 잘 됐네. 아버지는 언젠가 사고 크게 쳐서 우리 뒤통수 칠 줄 알았어. 앞으로 아버지 볼 일 없으니까 우리한테도 연락하지 마. 이전 남편이 첫째한테 왜 그러냐 겨우 썩은 달걀이었다고 하니까 둘째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겨우 썩은 달걀? 그럼 아버지가 우리 앞에서 썩은 달걀 먹어봐. 설마 우리한테도 썩은 거 먹인 거 아니야? 우리 키우기 힘들다고 맨날 투덜거렸었잖아. 셋째도 둘째가 하는 말에 동의하면서 이런 일침을 날렸다고 하죠. 아버지가 우리한테 잘해주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으면 엄마가 하는 말 안 믿었을 거야. 그게 사실인 걸 알았어도 한 번은 봐줬었겠지. 그런데 우리가 봐줄 마음조차 없는 건 아버지랑 좋은 기억이 없었던 거지 뭐. 아버진 평생 그거 생각하면서 반성할 필요가 있어. 자식들이 이전 남편에게 왜 그랬냐 따지고 들고 가르치려고 든 건 물론 다시는 이전 남편을 안 보겠다. 아버지 취급 안 하겠다. 손절을 선고한 건데요. 이전 남편이 실수라고 반성하겠다고 매달렸지만 자식들이 믿겠어요? 바로 등 돌리고 이전 남편 집을 나왔다고 해요. 자식들만 이전 남편과 연을 끄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께 전화가 와서 받아봤는데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얘야, 내 아들이랑 이혼한 마당에 전화해서 미안하다.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전화해봤어. 우리도 아들이 그럴 줄 몰라서 엄청 실망스러웠다. 자식을 그렇게 키워서 미안해. 앞으로 아들이 너한테 접근하지 못하게끔 지켜볼게.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전 남편이 무섭다는 말까지 하셨어요. 자기한테도 언젠가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 막히신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이전 남편이 해준 음식을 먹은 게 큰 트라우마로 남으신 것 같았어요. 이전 남편은 이런 이유로 아무도 반기는 사람이 없어진 건데요. 이전 남편 놈이 시부모님 곁으로 가더라도 사랑스러운 눈빛 대신 경계심 가득한 눈빛을 받게 될 거예요. 사실 시부모님이 이전 남편이 오면 반겨주지 않고 오히려 버리실지도 모르죠. 저라면 제 자식이 그렇게 하면 바로 손절하고 버릴 거니까요. 이전 남편도 이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는지 제게 편지를 보내며 사정했어요. 편지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다시 살림 합치면 안 될까?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당신이 마음 조금만 열고 날 용서해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 자식들이랑도 화해하고 싶고 부모님이랑도 전처럼 지내고 싶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라. 편지 답장 기다리고 있을게. 이외에도 잘못했다, 후회하고 있다. 구구절절한 말들이 적혀 있었지만 다 읽지도 않았어요. 마음에도 없는 말을 써놓은 편지니까 찢어서 버려버린 거죠. 편지 내용을 대충 보니 이전 남편이 고통으로 수하고 있었지만 반대로 전 행복했거든요. 재테크 공부를 잘해놔서 마음만 먹으면 돈을 불릴 수도 있었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돈을 잘 벌었으면 친정엄마가 거의 돈 버는 게 취미냐는 말을 하실 정도였죠.
그 정도로 전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투자해서 건물 한 채를 더 사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이 취미를 멍청하고 인성더러운 이전 남편이랑 안 나누게 돼서 다행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의 똥차를 저 멀리 뻥 차버리고 위풍당당한 삶을 살고 있는 한 여성이에요.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똥차에 쓰레기 만나는 경우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연애 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정말이지 저에겐 명품차 그 자체였거든요. 결혼까지 갈 뻔했던 이 남자친구는 어릴 때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나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별다른 감정 없이 친한 선후배로만 연락을 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부턴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과 감정이 달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시작하면서 저희는 꽤 오래 만났어요. 한 3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요. 그 3년 동안 저는 제 남자친구의 큰 시련들을 옆에서 보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모든 시련은 바로 그의 어머니로부터 오는 것들이었죠. 한 번은 연애 초기 때 이야기예요. 밖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전화를 받은 남자친구로 인해 저는 그 통화 내용을 원치 않게 다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평소 음량을 크게 해놓고 통화하는 남자친구로 인해 저는 수화기 밖으로 새어나오는 통화 내용을 그대로 듣고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상에서 태어나 처음 들어보는 엄마의 간섭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남자친구의 어머니였고 그 어머니는 제가 여태 살면서 단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충격적인 간섭질을 했습니다. 얘, 너 오늘 옷 뭐 입고 나갔어? 저 그냥 아무거나 입고 나왔는데요. 왜 그러세요? 얘, 너 진짜... 엄마가 네 책상 위에다가 옷이랑 양말까지 싹 다 꺼내줬는데 왜 아무거나 입고 나가? 아무거나 입고 나가길? 또 옷 아무렇게나 주워 입고 나갈까봐 내가 하나하나 신경 써서 꺼내놨구만. 너는 엄마가 해주면 해주는 그대로만 하면 된다니까 왜 자꾸 멋대로 해? 당장 들어와서 옷 갈아입고 나가. 어서! 네? 어머니, 제가 알아서 입고 다닌다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옷 입는 것까지 어머니한테 간섭받아야 합니까? 제발 제가 무슨 옷을 입든 이런 것까지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30살 다 되어가는 아들놈 옷까지 정해줘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만. 얘, 너 진짜 엄마 말 안 들을래? 너는 내가 누누이 말했지? 내가 입혀준 대로만 입으면 여자들이 너한테 환장한다고. 너 내가 변호사를 왜 시켰는데? 장가 잘 가서 호강하라고 시킨 거야. 근데 직업만 변호사면 뭐하니? 옷 입는 꼬라지는 무슨 저기 저 노숙자 저리 가란데. 잔말 말고 내일부터는 내가 꺼내준 옷 입어라. 그래야 니네 로펌에 오는 부자 고객들이 너보고 달려들 것 아니야. 어머니, 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저 만나는 사람 있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제 앞가림 제가 알아서 할 거고 연애든 결혼이든 다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제발 신경 끄세요. 제발요. 남자친구는 결국에는 이렇게 화를 내고는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어요. 남자친구는 전화를 끊자마자 한숨을 푹 쉬더니 하소연을 막 하더라고요. 자신의 어머니의 극성맞은 모성애로 인해서 30년을 시달렸다면서 말해주는데 솔직히 진짜 경악스러웠던 거 있죠? 특히나 저는 남자친구와 그 어머니의 통화에서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자신의 아들을 거의 결혼 시장에 내놓은 상품 대하듯 한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남자친구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분의 모든 간섭은 자신의 아들을 돈 많은 부자에게 장가를 보내기 위함이었죠. 이 모든 것을 알고 나서 저는 이 사람과의 연애를 계속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결혼을 생각하기에는 연애 극초반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제 문제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상황을 넘겼었죠. 근데 연애 기간이 한 1년 정도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저에게까지 그 간섭의 손길이 뻗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모르는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길래 받았다가 놀라서 핸드폰까지 놓쳐버릴 뻔했지 뭐예요. 왜냐하면 아예 일면식도 없었던 남자친구네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여보세요? 거기 혹시 김진아님 핸드폰 아닌가요? 네, 제가 김진아인데 전화 주신 분은 누구시죠? 어머나, 맞네. 나 동훈이 엄마예요. 우리 동훈이 여자친구 맞죠? 저는 순간 너무 놀랐지만 당황스러운 티는 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물었죠. 그리고 제 질문에 돌아온 답변으로 인해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나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의 어머니인데 첫인상부터 안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분은 저에게 만나자고 했고 저도 이 기회에 인사라도 드리자 싶어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또 한 번 당황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는 좀 자기 중심적인 데다 이기적인 데가 있었거든요. 저기 퇴근 시간이 언제 되나? 만나는 시간 잡으려면 퇴근 시간을 알아야겠는데. 아, 네, 어머님, 저 6시에 퇴근이에요. 저는 솔직히 여기에서 제 퇴근 시간을 물어보길래 제 회사 근처로 시간 맞춰 오신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 돌아왔죠. 그래. 그럼 각자 저녁 먹고 만나면 되겠네. 우리가 처음 보는 사이에 또 둘이서 같이 저녁 먹으면 얼마나 어색하겠어? 그러니 저녁 먹고 우리 집으로 건너와. 우리 집 근처 커피숍 있으니 거기서 보자고. 8시까지면 충분히 오겠지? 네, 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8시까지 어머님 댁 근처 카페로 갈게요. 퇴근 후에 각자 저녁 먹고 만나는 것도 예상 못했던 상황인데, 거기에 심지어 본인 집 근처로 오라고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살짝 당황스러웠습니다. 솔직히 저는 직장인이고 어머님은 집에서 쉬는 주부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 근처가 아니면 중간 지점에서라도 만나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걸 보면서 평소에 상당히 자기중심적으로 사시는 분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저의 당황은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끊임없이 황당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지금부터는 이분이 훗날 제 예비시모가 되었었기 때문에 표현을 예비시모라고 부를게요. 어쨌든 저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른이 계시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도 예의겠다 싶어서 예비시모 집 근처로 갔어요. 근데 거기 도착하자마자 진짜 제 속을 확 긁어버리던 것 아니겠어요? 예비시모는 분명 8시에 만나자고 해놓고는 제가 카페에 도착했다고 전화를 드리니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나 세상에. 아유, 내 정신 좀 봐. 우리 8시에 만나기로 했지? 내가 깜빡하고 있었네. 미안해요, 미안해. 내가 분명히 아까까지만 해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잠깐 사이에 까먹어 버렸네. 어차피 우리 집에서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니까 내 금방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미안해요. 예비시모는 저와의 약속 시간을 깜빡했다면서 그제서야 준비하고 나온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너무 황당했습니다. 애초에 만남을 약속하는 전화통화에서부터 느꼈지만 이 예비시모는 분명 저와 기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유치하게 그 기싸움 놀이에 맞장구 쳐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기다려줬죠. 근데 이분이 글쎄 30분이 지나도록 나오질 않으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1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했고 그 이후에도 안 나오면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딱 1시간이 지나니 딸랑 하고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 있죠? 순간 너무 화가 났지만 그래도 얼른 이성을 되찾고 웃으며 인사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는 저에게 다가오는 예비시모의 얼굴을 보자마자 금방 이성을 잡지 않았더라면 그 얼굴에다 대고 빵 하고 웃음이 터져버렸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비시모는 그 밤에 본인 집 근처에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비싼 옷에 비싼 머리를 하고 나왔거든요. 머리는 그 시간에 미용실을 다녀온 건지 엄청나게 화려한 미스 코리아 머리를 하고 왔는데 그 머리 때문에 주변에서 다 쳐다보는 바람에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 역시도 웃음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고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예비시모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좀 늦었지. 내가 워낙에 품위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집 앞에 나와도 대충 나오질 않거든. 명색이 내 아들이 변호사인데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어? 그래야 우리 아들도 체면이 살지. 아, 네, 그러세요. 보기 좋으시네요. 그래서 집 앞에 나오시면서도 미용실에서 머리하고 오셨나 봐요. 미용실이라니. 내가 좀 손재주가 좋아서 집에서도 이런 머리 혼자서 잘해요. 내 솜씨가 너무 좋았나 보다. 이 시간에 또 미용실 다녀온 사람 취급까지 받네. 재밌다. 기분 좋네요. 고마워요. 저는 누가 봐도 거짓말인 게 티나는데도 불구하고 얼토당토 않게 부리는 허세에 헛웃음이 나려 했지만 어쨌든 저보다 어른인데다 첫 만남부터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웃으며 넘겼습니다.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황당한 행동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어머나, 설마 이 시간까지 차도 못 마시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고야, 내가 늦어가지고 차도 못 시키고 기다렸나 보네. 얼른 커피 주문하자고. 자, 가만히 있어 보자. 내가 지갑을... 어머나! 아유, 세상에 어쩜 좋아. 내가 지갑을 놓고 왔네. 모르고 급하게 나온다고 지갑을 놓고 온 모양이야. 어쩌지? 아유, 어쩔 수 없네. 오늘은 좀 내가 우리 아들 여자친구한테 커피 좀 얻어먹어도 될까? 아유, 이 정도는 사줄 수 있겠지. 그동안 우리 아들이 좋은 거 많이 사 먹였을 텐데, 안 그래? 이럴 때라도 돈 써야지. 언제 돈 쓰겠어. 나는 따뜻한 우유 들어간 라떼로 좀 부탁해요. 저는 너무 뻔뻔하게 나오는 이 예비시모를 보면서 황당했습니다. 힘들게 일 끝나고 오는 사람을 이 집 앞까지 부른 것도 모자라 1시간을 기다리게 하더니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커피까지 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떨떠름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거기까지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진짜 황당한 건 따로 있었죠. 저기, 내가 오늘 불러낸 건 말이야. 우리 아들이랑 지금 좋은 감정으로 잘 만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는데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말이야. 둘이 얼마나 더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내 아들이랑 1년 이상 만났으니 잘 알겠지만 우리 아들이 직장 생활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연애를 좀 오래 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아직은 뭘 해도 이른 시기니까 그냥 조용히 연애 오래 하면서 서로 만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시모는 뻔뻔스럽게도 제 앞에서 결혼은 생각하지도 말라는 소리를 잘도 빙 돌려가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이없고 황당했지만 저도 그때까지는 결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남자친구와 만나면서 결혼까지는 생각하지도 않기는 했지만 시모의 이런 모습을 보고 나니 더더욱 결혼까지 갈 생각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시모 말대로 남자친구가 좋은 사람인 건 맞으니까 어느 정도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을 때까지는 연애만 하자 싶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연애만 하고 있을 때 저는 한번 경악할 만한 일을 보고야 말았어요. 이번에도 바로 생각지도 못했던 시모의 극성맞은 모성애 때문이었죠. 한 번은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 핸드폰이 막 울리는데도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누군지 보니 예비 시모였습니다. 항상 전화만 하면 남자친구를 괴롭게 하는 인물이었기에 전화를 받지 않는 게 이해가 되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말 그대로 질릴 정도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제가 물었어요. 자기야, 전화 이렇게 계속 오는데 진짜 안 받을 거야? 거의 받을 때까지 전화하실 기세인데. 나 진짜 이제는 좀 우리 어머니한테 벗어나고 싶어. 진짜 이런 생활 지긋지긋해. 여태까지는 내가 어머니라고 계속 받아들였는데 이제 더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 생활에 너무 지쳐버렸어. 자기도 그러니까 전화 오더라도 신경 쓰지 마. 남자친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로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이번에는 마음을 독하게 먹었는지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저희는 중간에 핸드폰을 꺼버리려다가 몇 통까지 전화가 오는지 보려고 두었다가 경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재중 전화에 100통이 넘게 찍혀 있었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113통이었죠. 진짜 무서웠어요. 이때부터는 남자친구는 비정상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더 느끼게 되면서 더 큰 결심을 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독립이었습니다. 자기야, 나 독립하기로 했어. 그날 나 부재중 전화에 100통 넘게 찍힌 거 보고 진짜 경악했어. 우리 어머니는 정상이 아니야.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그래서 나 독립하겠다고 말씀드렸어. 그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몇 번이나 졸도하셨었거든. 근데 이제는 내가 졸도하게 생겼어서 독립하겠다고 했어. 어머, 자기 근데 괜찮았어? 그럼 지금은 독립 허락하신 거야? 허락까지는 아니고 이번에도 뒤로 넘어가려고 하시는데 그러던지 말던지 나는 독립하겠다고 했어. 근데 진짜 어이없게도 그 졸도가 여태까지 다 쇼였나 보더라고. 내가 졸도해도 소용없다고 하니까 바로 벌떡 일어나시던 거 있지? 그거 보면서 더 깨달았어. 나 이제는 더는 어머니 인형으로 안 살 거야. 저는 이런 남자친구의 이런 결단력을 보면서 감탄을 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예비 시모에게 당하는 모습, 그리고 그로 인해 끊임없이 이어지는 예비 시모의 간섭 때문에 연애까지만 하고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강단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결혼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남자친구도 저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했고 상견례를 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상견례 날짜를 잡으려고 남자친구에게 물었는데 이 사람이 어째 반응이 좀 이상한 것 아니겠어요? 자기야, 우리 이제 상견례 날짜 잡아야 하지 않아? 우리 부모님께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럼 상견례 날짜 잡아보라고 하시는데? 그래. 벌써 말씀을 드렸어? 근데 어쩌지? 지금은 어머니가 화가 좀 많이 나셨어. 아무래도 내가 독립을 좀 맘대로 했다 보니까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야.
아직 화해 중이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면 안 될까? 그래? 알았어. 어쩔 수 없지. 아무래도 자기가 독립을 좀 무리해서 하긴 했으니까 어머님도 충격이 크시긴 할 거야. 알았어. 기다릴게. 화해하면 말해줘.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 예비 시모가 화해할 시간을 주고 기다렸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자친구가 저한테 상견례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화해가 다 되고 모든 게 다 잘 해결이 된 줄 알았죠. 그래서 저는 떨리는 마음 반, 설레는 마음 반을 가지고 상견례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업되어 있던 마음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느껴야 했어요. 저희는 상견례장으로 아빠 차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저희 아빠는 평소에 매우 검소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차도 오래된 코란도를 몰고 다니셨어요. 근데 예비 시모가 뭐 때문에 거기 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장에 혼자 나와 서 있더라고요. 아빠 차 안에서 제가 먼저 발견하고는 얼른 내려서 인사를 드렸죠. 근데 그 뒤로 돌아오는 예비 시모의 행동으로 인해서 저는 크게 기분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왜 나와 계세요? 저희도 약속 시간보다 일찍 온다고 왔는데 더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네요. 저거 무슨 차니? 혹시 너희 부모님 차니? 네? 아, 네, 저희 아버지 차인데 왜 그러세요? 진짜 차 꼬락서니 하고는. 예비 시모는 제 대답에 기분 나쁜 혼잣말을 하더니 차를 한참 쳐다보다가 표정이 싹 굳어서는 식당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모습에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어렵게 잡은 상견례 자리를 망칠 수는 없었기에 일단은 꾹 참았죠. 하지만 들어가서도 저는 계속해서 제 기분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경험해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 저희 딸 엘비 되는 사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 뒤로 저희 엄마도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는데 단 한 사람만이 인사를 나누지 않았어요. 누구겠어요? 바로 예비 시모였죠. 예비 시모는 상견례 자리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이지 같이 있는 사람들이 숨이 막힐 정도로 아무런 말도 안 하더라고요. 거기에 기분 나빴던 저희 아빠가 한마디를 할 정도였죠. 우리 안사돈 분께서는 상당히 과묵하신 분이신가 봅니다. 처음 뵐 때부터 말씀이 없으시네요. 저희 아빠는 정중하게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기분이 언짢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돌아오는 반응이 진짜 어이가 없었죠. 네. 제가 원래 마음이 안 열리는 곳에서는 입도 뻥끗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요. 시모의 대답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다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무례해도 이렇게 무례할 수 없었죠. 역시나 기분이 나빴던 저희 아빠는 지지 않고 말을 했어요. 그러신가요? 그거 참 안타깝게 됐네요. 그럼 안사돈이 여기서 마음을 못 여시는 것 같으니 저희도 더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이만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결국 저희는 그 자리에서 바로 헤어져야 했습니다. 예비 시부는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예비 시모에게 사과드리라고 부추겼지만 예비 시모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마음만 상해버린 상견례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어떠한 진전도 되지 못한 채로 파악이 되었죠. 그리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예비 시모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날 아무것도 해결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견례를 강행한 남자친구에게 화를 냈죠.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님이랑 얘기 잘 끝난 거 아니었어? 우리 부모님 화 많이 나셨어. 얼마나 불쾌해야 하셨는지 알아? 아빠는 이 결혼하지 말래. 자기 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기는 한 거야? 미안해 자기야. 어머니랑 어떻게든 화해해서 가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생각보다 화가 더 많이 나서.
근데 진짜로 나는 자기랑 결혼하고 싶으니까 그 자리 만든 거야. 그건 진짜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날도 나 집에 가서도 어머니랑 대판 싸웠어. 진짜야. 어머니도 이제는 다시 생각하고 계시니까 한 번만 더 나 좀 믿어줘. 진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저는 남자친구의 처사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들었지만 간절히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한 번은 용서해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까지 찾아가서 저희 부모님 앞에 무릎까지 꿇고 사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를 정말 좋아한다는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또다시 이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예비시모를 계속해서 설득한다고 했고 그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그건 별 소용이 없는 듯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또 얼마 못 가 경악스러운 일을 겪어야만 했거든요. 저희는 그날 남자친구네 집에서 데이트를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퇴근 후 함께 만나 남자친구네 집으로 갔었어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없어야 할 남자친구네 집 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남자친구와 저는 도둑이라도 든 건가 싶어서 확인하기 위해 얼른 들어갔고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라야 했습니다. 그 안에는 다름 아닌 예비 시모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한껏 흥이 난 채로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요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넘어 공포감을 느껴야 했어요. 왜냐하면 남자친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예비 시모에게 자신의 집 주소든 비밀번호든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놀란 남자친구가 자신의 엄마에게 물었죠. 어머니, 여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여기는 대체 어떻게 알고서 찾아오신 거냐고요? 집에는 또 어떻게 들어오신 거고요? 어머, 언제 왔어? 어머나 세상에, 문이 열려 있어서 온 줄도 몰랐구나 내가. 어떻게 알긴. 네가 하도 집을 꽁꽁 숨겨놓고 안 알려주니까 저번에 너네 회사 찾아가서는 뒤따라와 봤었지. 어쩜 그렇게 너는 네 엄마한테 무심하게 행동할 수가 있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그럼 집 문은요? 문은 어떻게 따고 들어오신 건데요? 어떻게 들어오긴. 비밀번호를 모르니 뭐 들어올 수가 있나. 열쇠공 불러서 들어왔다. 네 엄마라고 하니까 따주더라. 뭐해. 얼른 와서 앉아. 밥 거의 다 됐어. 그때까지만 해도 예비 시모는 뻔뻔하게도 자신의 잘못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지 남자친구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태도는 금세 바뀌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 제가 등장을 했거든요. 당시 상황이 남자친구는 혹시라도 위험할 수 있어서 본인만 집에 들어가 보겠다고 하고는 저는 현관문에 세워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열려있는 문틈 사이로 집안에서의 대화가 다 들렸고 저는 모든 상황이 파악이 되면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였죠. 어차피 상견례까지 한 사이였기 때문에 저는 얼굴을 봐도 상관없겠다 싶어서 안으로 들어간 건데 예비 시모는 아닌 듯 하더라고요. 그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인상이 확 구겨지면서 마치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행동했죠. 그리고는 자기가 저지른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역정을 내기 시작했어요. 넌 뭐야? 네가 여길 왜 와? 아들, 설마 너 지금 얘랑 연애하겠다고 독립한 거였어? 이렇게 집에 데리고 들어오려고 독립한 거냐고? 얘가 여기서 왜 나와? 왜 나오냐고? 너, 당장 말해. 너 꽃뱀이지, 그치?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길? 깜도 안 되는 주제에 내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나 나서고 말이야. 내가 너 뭐라고 했어? 연애나 하라고 했지, 연애나! 당장 나가! 너 당장 나가라고! 왜 가만히 있는 내 아들을 꼬셔서 나한테서 뺏어가려 들어? 왜? 네가 뭔데? 급기야 흥분한 예비 시모는
저에게 화를 내면서 해코지를 하려 달려들기까지 했어요. 그걸 남자친구가 바로 막아섰고 자신의 어머니의 만행을 보면서 더는 참을 수 없었던 남자친구는 제 편을 들었죠. 어머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니야말로 이렇게 멋대로 찾아와서는 문까지 따고 들어온 거 불법이에요. 아세요? 여기에서 더 행패 부리시면 이거 법적으로 처리할 거예요. 왜 이렇게 제 인생을 힘들게 하세요? 왜요? 도대체 어머니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에서 한 번만 더 찾아오거나 저나 이 사람 힘들게 하면 저 또 이사 가버릴 거예요. 다시는 어머니가 찾지 못하는 곳으로 직장도 옮기고 집도 옮기고 아예 싹 다 떠나버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라고요. 뭐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정도껏 하셔야죠, 정도껏. 지금까지 제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시달리면서 살았습니까? 상견례장에서도 그래요. 도대체 언제까지 제 인생을 이렇게 괴롭게 하실 거냐고요. 제발 그만하세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게 다 천연 때문이야. 이게 다 천연 때문이라고. 그날도 지네 아버지 차랍시고 타고 온 꼬락선이 보니까 내 아들이랑 결혼할 깜도 안 되어 보이던데 저게 다 내 아들을 망쳐놨어. 너! 내가 다시는 이 집 못 오게 하려면 정식으로 인사하러 와. 알았어? 싫어요. 안 갑니다. 애초에 제가 이 사람 데리고 왜 집에 인사를 안 갔었는데요. 어차피 반대하실 거 아니까요. 어차피 이렇게 사람 힘들게 할 거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저요. 다시는 어머니 보고 싶지 않습니다. 당장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당장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예비시모는 끝까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남자친구로 인해서 충격을 받고는 그 자리에서 가버렸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인사를 가지 않아도 된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죠. 자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인사는 다시 드려야 할 것 같아. 상견례 전에 자기가 어머니 설득한답시고 집에 인사도 못 가게 했었잖아. 그러고 바로 상견례 했던 게 좀 마음에 걸렸었는데 어차피 우리 결혼하면 한 번은 부딪혀야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인사 가자. 자기 진짜 괜찮겠어? 우리 엄마 생각보다 더 심할지도 몰라. 괜찮아. 대신 나는 자기만 지금처럼 내 편이 되어주면 돼. 그럼 나는 다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꼭 어머님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하든 지금처럼 내 편 들어줘야 돼. 알았지? 알았어. 당연하지. 나는 언제나 자기 편이야. 나만 믿어. 저는 그렇게 예비시모를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지만 제 편이 되어주는 남자친구가 있었기에 용기를 내서 찾아갈 수 있었어요. 그 이후 남자친구와 손을 꼭 잡고 인사를 드리러 갔죠. 근데 거기에서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비참한 감정을 느껴야 했었어요. 내 아들 집에서 그 난리를 쳐놓고 인사를 왔네. 꼴의 변호사 남편은 놓치고 싶지 않은가 보지? 그래, 네가 어디 내 아들을 넘볼 깜이나 되나 다시 이야기해보자. 너 지금 하는 일이 대체 뭐야? 네, 저는 지금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은 일 배우다가 나중에 되면 물려받으려고요. 저는 저희 부모님 식당에 대해 자부심도 있었고 제 일에 대해서도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예비시모는 제 직업을 듣자마자 기겁을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뭐? 그럼 지금 하고 있다는 일이 식당 종업원이야? 어? 고작 식당에서 일하는 식당 아줌마냐고.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식당 종업원 주제에 변호사 남편이 가당키나 해? 어? 꼴랑 남의 반찬이나 갖다주는 시다바리 주제에 변호사 남편을 넘봐? 이게 양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절대로 안 돼. 이 결혼 나 절대 용납 못한다. 당장 헤어져. 어머니, 말씀이 지금 너무 지나치시잖아요. 식당에서 일하는 게 뭐가 어때서요? 그리고 이 사람 식당 그냥 식당 아니에요.
장인어른 장모님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운영하시는 곳인데요. 거기서 웬만한 시간대 아니면 줄 서서 기다려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함부로 깎아내릴 건 아니라고요. 야, 너 눈에 뭐 씌었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식당이 그냥 식당이지 그냥 식당 아닌 건 뭐야? 잔말 말고 당장 헤어져.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로 이 결혼 허락 못해. 어머니,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죠? 저는 절대로 이 사람이랑 못 헤어져요. 저 이 사람 없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 결혼 허락을 하든 아니면 저 죽는 꼴을 보시든 둘 중에 알아서 선택하세요. 가자. 남자친구는 극구 반대를 하는 예비시모 앞에서 당당하게 제 편을 들어주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내심 이래도 되는 건가 싶으면서도 끝까지 제 편을 들어주는 남자친구가 너무 고맙고 든든했죠. 하지만 저는 그 든든함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또 다른 시련을 함께 느껴야만 했어요. 그때 이후로 예비시모의 광기가 남자친구에 더불어 저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은 저와 남자친구가 밖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카페에 앉아 한참 알콩달콩 대화를 나누고 있다가 저는 순간 날벼락을 맞아야 했습니다. 여길 어떻게 알고 온 건지 갑자기 나타난 시모가 제 앞에 있던 커피를 제 머리 위로 부어버렸거든요. 이게 뭐야? 뭐긴 뭐야. 나다 이 꽃뱀아. 내가 그렇게 헤어지라고 했는데 내 아들을 그래도 만나고 있어? 헤어져. 당장 헤어지라고. 나는 너희 절대로 인정 못해.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어머님 아들은 어머님이 이러면 이럴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거 모르세요? 진짜 이 사람 앞길 막는 건 어머님이라고요. 어머님이 지금 자기 아들 앞길 막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때부터는 정말 참을 수 없어서 바로 시모에게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 뒤로부터 또다시 말싸움이 시작되었고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구경한답시고 빙 둘러서는 바람에 구경거리까지 되었죠. 사태가 거기까지 되니까 이번에도 남자친구가 나서서 자기 어머니를 뿌리치고는 저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렇게 사건이 또 한 번 일단락 되었습니다. 근데 예비시모의 광기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건 제가 없을 때 일어난 일이었는데 남자친구가 다음날 바로 저와 만나서 본인에게 있었던 일을 말해주더라고요. 그건 바로 남자친구가 나를 만나지 못하도록 또 전과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남자친구 집에 몰래 쳐들어가 남자친구의 신발을 모조리 다 훔쳐가려고 하다가 남자친구한테 딱 걸린 거였죠. 너무나도 1차원적인 짓을 하는 자신의 어머니를 보면서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남자친구는 집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나랑 헤어지지 않으면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다는 자신의 어머니를 결국 경찰에 주거 침입으로 신고해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 결국 예비시모는 경찰에 의해서 자기 아들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솔직히 이제는 이렇게까지 해서 결혼을 해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하는 남자친구도 얼굴에서 많이 지쳐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꼭 저와 결혼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에 저도 그런 남자친구를 믿고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진짜로 거대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 대단한 양반은 경찰에게 끌려갔으면서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더라고요. 이번에는 타겟이 저였고 저는 부모님 식당에서 일하다 말고 봉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예비시모는 제가 일하는 가게는 또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다짜고짜 일하고 있는 저에게 오더니 뺨을 세차게 날려버리더라고요. 내가 너 같은 잡년한테 내 아들 주려고 변호사 시킨 줄 알아?
네가 뭔데 내 아들을 나한테서 뺏어가? 네가 뭔데? 당장 내 아들 인생에서 꺼져! 꺼지라고! 저는 이제는 하다못해 뺨까지 맞으니 아주 정신이 번쩍 드는 듯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예비씨 뭐고 저도 눈에 뵈는 게 없었죠. 더는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진짜 웃기네, 이 아줌마. 나 같은 잡년? 지금 나한테 잡년이라고 했어요? 아, 내가 잡년이구나. 그래, 네가 잡년이지. 그럼 뭔데? 겨우 식당에서 종업원이나 하는 주제에 어디서 감히 내 아들을 넘봐? 내 아들은 무려 변호사야. 변호사라고. 당장 헤어져! 진짜 당신은 구제불능이네요. 당신 두고 봐. 후회하게 될 테니까. 저는 이제는 제가 일하는 곳까지 와서 행패를 부리는 예비시모를 보고는 바로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제 연락을 받자마자 남자친구는 깜짝 놀라서 일하다 말고 달려왔죠. 근데 여기에서 당연히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한 남자친구에게 저는 엄청난 실망을 해야 했어요. 자기야,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야, 이게?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내 말 뭐로 들었어? 당신 어머니가 다짜고짜 와서는 내 뺨을 때렸다니까? 우리 부모님이 안 계셔서 망정이지. 엄마나 아빠라도 있었어 봐. 자기 딸이 예비 시모한테 뺨 맞는 거 봤으면 심정이 어땠겠어? 미안해. 내가 미안해. 근데 이 정도 됐으면 자기도 좀 우리 어머니 좀 이해할 수 없어? 어쩌자고 같이 싸우고 있어. 평소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다 해결할 텐데. 지금 우리한테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좀 참아. 내가 다 해결할게. 야, 해결하긴 뭘 해결해. 나는 해결할 마음 죽어도 없으니까 당장 여기에서 단판 짓고 가. 당장 내가 보는 눈 앞에서 헤어지란 말이야. 어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일단 이제 그만하시고 집으로 가요. 그냥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저희 집으로 가자고요. 제가 이 사람 대신에 사과할게요. 대들어서 죄송해요. 네? 급기야 제 앞에서 제 뺨을 때린 자기 엄마 앞에서 서울설기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 자기 아들이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 나는 화가 안 풀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왜 변호사를 시켰는데? 고작 이딴 식당 시다바리한테 장가 보내려고 변호사 시킨 줄 알아? 어머니, 아니죠. 알아요. 저도 다 알아요. 식당 종업원이 눈에 안 찰 수 있어요. 어머니 보시기에 부족하시겠죠. 근데 그래도 좀 예쁘게 봐주세요. 식당 종업원이어도 자기 앞가림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사람 설득해서 식당 일 그만두고 다른 일 찾아보게 할 테니까 이쯤에서 그만하고 가요, 어머니. 네? 얼른 가요. 제가 잘못했어요. 싫다. 당장 내 눈앞에서 헤어지고 가. 나는 저 참년 싫어. 싫다고. 알았어요. 알겠으니까 일단 진정하고 일단 가요. 여기에서 저는 더 두고 볼 것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게도 제 남자친구는 여태껏 제가 안 보는 곳에서 제가 식당 종업원인 걸 같이 깎아내리며 자기 엄마를 이런 식으로 설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더 두고 볼 것도 없이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차게 행동을 해버렸어요. 찰싹! 자기야! 뭐하는 짓이야! 내 뺨을 왜 때려! 내가 차마 당신 어머니 뺨을 때릴 수는 없잖아. 내 신조가 받은 대로 돌려주자는 거여서. 너 지금까지 니네 엄마한테 나를 놓고 그런 식으로 설득했니? 이 쓰레기 같은. 너는 이제 내 인생에서 아웃이야. 저리 꺼져. 그리고 당신, 나 같은 게 변호사를 넘보는 게 그게 그렇게 짜증이 나셨구나. 그래요. 알았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헤어져 줄게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당신한테 말 안 한 게 있는데 당신이 그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 변호사 아들 말이에요.
솔직히 나한테는 겨우 변호사인데 어쩌죠? 뭐 하나 부모 직업 볼 것도 없고 이제 겨우 직장 잡아 몇 년 일하는 볼품없는 변호사 따위. 나한테는 볼품없는 변호사 나부랭이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원하니까 당신 말대로 헤어져 줄게요. 대신 당신 아들 나랑 헤어지면 이 건물이랑도 영원히 바이바이 하는 줄이나 알고 계세요? 저는 이제는 볼 것도 없겠다 싶어서 제 실체를 드러냈어요. 사실 제 정체는 따로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식당 종업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건물주 딸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강남에서 작은 식당 하나로 사업을 시작하셨다가 식당 운영을 열심히 하시면서 아빠가 재테크를 더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재테크에 성공을 하면서 건물 부자에 땅 부자까지 하고 있는 알짜배기 부자였죠. 심지어 제가 일하고 있는 건물도 아빠가 제 명의로 사준 제 건물이었어요. 근데 식당은 힘든 시기부터 하셨던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쉽게 접을 수가 없어서 운영을 계속 하고 있으셨던 거였죠. 저는 건물주로 건물 관리를 하면서 부모님 일을 도와드리고 있었던 거였고, 어디 가서 건물주라고 말하기가 민망해 항상 식당에서 일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것이었기 때문에 남자친구든 예비 시모든 이 사실을 알 턱이 없었습니다. 결혼 이후에 밝히려 했던 제 정체를 다 드러내자 그제서야 남자친구와 예비 시모는 깜짝 놀랐고 그 자리에서 바로 태도가 싹 바뀌었죠. 뭐라고? 건물? 그래요, 건물. 사실 이 건물이 내 거거든. 나랑 결혼만 하면 당신 아들 그냥 건물주 됐을 텐데 아쉽게 됐네. 역시 당신 아들 앞길 막는 건 당신이었어. 어쩌나 불쌍해서. 이 사실을 이 둘에게 말해주니 깜짝 놀라며 거품까지 물 지경이었어요. 심지어 남자친구도 놀라워하며 저에게 말했죠. 자기야, 그런 사실은 나한테 진작 말했어야지. 왜 말을 안 했어? 그럼 내가 더 어머니한테 당당하게 말했을 거 아니야. 됐어. 넌 자격 박탈이야. 내가 건물주든 아니든 똑같아야지 뭐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고 있어? 야, 이 똥차야. 그냥 내 인생에서 꺼져. 너 같은 거 다시는 내 인생에 들일 생각 없으니까. 자기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내가 다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래, 아가. 아이고, 내가 몰라봤다. 내가 어리석었어.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랬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차라리 나를 욕하고 내 아들을 받아줘. 내 아들이 효자라 그래. 그래서 나한테 모질게 못한 죄밖에 없어. 아가. 됐네요, 이 사람들아. 이미 버스는 떠났어. 아주 당신들이 똥차라는 거 제대로 알게 해줘서 고맙네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앞으로 당신들 다시는 볼 일 없으니까 당장 내 인생에서 꺼져. 그리고 냄새나니까 이만 내 건물에서도 나가주시고, 여기에서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니까 알아서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저는 위풍당당하게 그들을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울면서 저에게 매달렸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남자친구는 몇 번이나 울면서 저에게 찾아왔지만 저는 아예 다 차단해버리고는 연락도 끊어버렸죠. 그렇게 그들은 제 인생에서 영원히 아웃되고 말았어요. 참 어리석은 인간들의 볼품없는 결말이죠. 그 뒤로 전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면서 알고 지냈던 지인을 통해서 잠깐 들은 소식은, 이 일이 있고 나서 남자친구는 아예 자기 엄마랑 연을 끊은 듯 하더라고요. 진짜로 자기 인생의 앞길을 막아버리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아예 연을 끊고 지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예비 시모였던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 아들도 잃고 자기 인생도 말아먹은 셈이 되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마지막으로 그들한테는 어떠한 관심도 주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오히려 그 이후로 건물값이 올라서 점점 더 저는 승승장구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앞으로는 명품차를 만나기를 바라면서 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요. 부디 제 남은 창창한 인생을 응원해 주시기 바랄게요.